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은용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 없이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병원 정밀과학 폐암센터 이계영 교수입니다. 네, 제가 조직 검사 없이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 이렇게 많이 안 와닿을 것 같아요. 한번 전반적인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폐암이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이 조직 검사로 폐암 세포를 확인해야지만 폐암이 진단되고 치료가 되는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연구자이고 임상의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폐암은 이제 초기에 진단을 해야지 수술도 가능하고 그나마 수술 후에 이제 재발률도 낮다는 건데 이 암 세포를 확인하기 위한 이 조직 검사는 우선 침습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폐암은 게다가 이 침습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는 시술자가 어느 정도 폐암이 확신하는 그런 심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야지만 진단이 된다는 거죠. 이 위치가 또 어렵거나 또는 조직 검사가 어려운 그런 폐암 형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유리음형 결절이라든가 또 폐렴처럼 보이는 폐암이 종종 있고요. 또 공동성 폐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새침을 찔러 넣었을 때 적절한 조직을 얻지 못하고 합병증만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일기 폐암인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전신 마취하고 수술장에 가서 그 혹을 띈 다음에 옆에 병리 의사가 암세포를 확인해서 진단하고 폐암으로 확인되면 그때 폐암 수술하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폐암을 조기에 비침습적으로 환자가 조직 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대안으로 그 액상생검이 좋은 대안이 되고 이 액상생검 중에서 혈액이나 소변 같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샘플은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일기암 진단율이 뭐 2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저희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이 폐암이 의심되는 병소에 내시경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식염수로 세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폐암 세포의 그 전령 메신저입니다. 그 엑소좀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엑소좀을 폐 세척액에서 분리하고 그거를 깨서 그 안에 있는 DNA, RNA, 단백질들을 분석해서 그게 폐암인지 아닌지, 폐암이라면 어떤 유전자의 폐암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해오고 있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폐암 환자가 EGFR 유전자 돌연변이 폐암인데 EGFR 유전자 검사인 경우는 거의 임상에 적용할 정도로 지금 개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전반적인 리뷰를 너무나 유용하게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이제 엑소좀이라는 단어가 좀 몇 번 나왔는데 이 엑소좀이 굉장히 핵심 이번에 특허를 내신 진단 기법에서 핵심이 이제 엑소좀이라고 하는데 엑소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엑소좀 굉장히 생소한 일반인들은 그렇고 아마 임상 의사분들도 엑소좀이 생소할 정도로 아직은 이제 기초 연구 초기에 아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엑소좀입니다. 엑소좀이란 무엇이냐면은 그 세포가 주변에 있는 세포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네. 암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그 미세 종양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주변에 있는 세포들, 면역 세포라든가 또는 혈관 세포라든가 또 상피 세포라든가 여러 세포들하고 통신을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암세포의 특성입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자기를
쉽게 말하면 포섭을 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내는 그 물질이 엑소좀입니다. 엑소좀은 한 30나노미터 또는 한 200나노미터 아주 미세한 전자현미경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아주 미세 입자입니다. 이 엑소좀 안에는 그 세포의 특성을 반영하는 DNA, RNA, 단백질과 같은 생체 기본 물질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주변 세포들한테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죠. 임상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암 세포가 되면 암 세포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네네. 암 세포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엑소좀을 냅니다. 정상 세포보다 수십 배 많은 엑소좀을 내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엑소좀을 분비한 암 세포의 특성을 탑재해서 실어서 마치 우리가 정확히 택배로 보내듯이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엑소좀을 우리 몸에 있는 체액에서 분리해서 암을 진단하려는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엑소좀은 저는 향후 미래의 암 진단에 아마 가장 획기적인 진단법이 엑소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엑소좀을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특성을 이제 엑소좀을 분리하는가 네네. 그런 문제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진단에 활용하기 어려운 건데 얘는 지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지만은 저희는 그 폐암 환자한테서는 최적의 적어도 그 돌연변이 DNA를 찾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을 개발해서 키트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GFR 뮤테이션 검사는 저희가 이제 그 폐 세척의 엑소좀 가지고 이제 충분히 진단하게 됐고요. 나머지 다른 유전자 변이, 뭐 KRAS라든가 또 변이가 없는 폐암도 지금 그 엑소좀 DNA를 가지고 지금 진단하는 방법들을 지금 활발히 연구 개발하고 있어서 적어도 향후 한 2 내지 3년 안에는 저는 임상적으로 충분히 이제 상용화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가능할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EGFR 유전자 변이 폐암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논문 발표도 여러 개 하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도 뭐 더 깊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엑소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국내도 엑소좀 학회가 있고 또 전 세계 엑소좀만 다루는 학회가 그렇죠. 네, 전 세계 엑소좀 학회가 있을 정도로 일종의 이제 나노 메디슨, 나노 입자 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유망한데 근데 대부분 이 엑소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엑소좀 내에 있는 그 단백질, 그 다음에 RNA에 대해 집중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기초과학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중에 아주 기본적인 그 의문을 저는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됐어요. 왜 엑소좀 안에 대부분 그 사이언티스트들, 기초과학자들이 RNA하고 단백질만 연구를 할까? DNA가 있다면은 임상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네네. 이런 아주 기본적인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기초과학자들하고 이제 저희가 그 토의를 하는데 DNA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입니다. 네. 왜 없지?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래서 폐암 세포주를 실험실 내에서 배양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폐암 세포주에서 엑소좀을 분리해가지고 그 안에 DNA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하는 연구를 하는데 예상대로 그 폐암 세포주의 상층액 배양액에는 엑소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엑소좀 안에는 폐암 세포하고 똑같은 그 유전자 DNA가 있다는 걸 좀 찾았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세계 최초로 발견하신 거. 네, 저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같은 팀 거의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발표를 했는데 국내 학자들이 이렇게 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그 안에 DNA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왜 RNA하고 단백질이 있는 건 알겠는데 DNA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근거가 모호하다. 근데 저는 틀림없이 이제 입증을 했고 네. 실제로 환자에서 저희가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환자에서 나온 샘플에도 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폐암 환자들의 그 진단의 고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암 세포를 직접 찾는 그 침습적인 조직 검사 대신에 엑소점을 분리해서 엑소점에 있는 DNA를 우리가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네. 지금까지 연구 개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엑소점에 DNA가 있다는 거 이제는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네네.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환자로 실제로 임상에서 입증을 했고 그 엑소점 학회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겠네요. 엑소점 학회가 생긴 지는 국내에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내. 그렇군요. 지금 네. 세계 엑소점 학회는 그 전에 또 생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엑소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가 엑소점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임상 의사로서 네네네네. 그 이제 엑소점 학회 이제 연구 참여를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엑소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걸 수도 있는데 꼭 폐암 진단에 있어서만 이 엑소점이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암, 특히 그 진단이 쉽지 않은 심부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암이나 식도암, 대장암은 내시경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또 유방암도 진단이 어렵지 않아요. 또 자궁암도 진단이 어렵지 않고 반면에 이제 진단이 어려운 암이 뭐냐면 폐암, 그다음에 췌장암, 그쵸. 또 난소암 같이 아주 심부에 있는 내시경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암들이 어려운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엑소점을 가지고 그런 췌장암이나 또는 그 난소암이나 이런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임상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암의 진단에 굉장히 유용한 진단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아마도 저는 이 엑소점을 통해서 암 진단에 아마 획기적인 진단법이 아마 저는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아마 개발이 될 거로 지금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돌아와서 그럼 교수님께서 이제 특허를 내신 이제 폐색척 액상 생건 기법 엑소점을 기반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있는 조직 검사와 좀 비교를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엑소점 안에 이제 DNA가 있고 그 DNA는 암세포하고 똑같은 그 DNA 변이암을 갖다는 걸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찾았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도 처음에는 혈액이나 소변을 연구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혈액을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소변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근데 혈액에서나 소변에서 이 엑소점을 분리해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폐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나오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한 적어도 한 50 내지 60% 환자는 나옵니다. 근데 진행성 전이가 있는 암에서는 적어도 8, 90%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이게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감도를 높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우연히 이 기관지 폐포 수척 세척술이라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어떤 바이러스 폐염이든가 네. 결핵이라든가 이런 걸 진단할 때 쓰는 방법인데 즉 폐에서 내시경을 집어넣고 네. 식염수를 세척을 하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세척액에서 바이러스라든가 DNA 파티클을 찾아가지고 이제 암을 진단하는 방법을 미생물 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암 진단에는 그렇게 쓰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암 세포를 찾아야 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불과 한 10% 15% 정도 외에는 그렇죠. 잘 안 나옵니다. 보통 저희가 아는 거는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세포를 하는-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역발상으로 그러면 세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암 세포가 분비한 엑소점을 찾자는 거고 그 엑소점 안에 아까 그 암 세포의 특성을 설명하는 DNA가 있다는 걸 찾았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엑소점의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막 구조로 돼 있어요. 이중막 구조로 굉장히 견고합니다. 견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쉽게 분해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DNA나 RNA나 단백질을 연구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샘플을 채취했을 때 바깥에서 쉽게 이게 변성이 되거나 네. 파괴되면은 진단율이 떨어지는데 이 엑소좀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한꺼번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율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아주 여러 가지 뭐로 이 엑소좀이라는 거는 암 진단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혈액이 민감도가 낮으니까 그러면은 폐세척액에서 네. 폐세척액에서 하면은 암세포가 근접한 부위에서 우리가 그 엑소좀을 넣기 때문에 그 분리한 엑소좀에서 저희가 이제 폐암 환자에서 분리한 폐세척에서 분리한 엑소좀을 그걸 사진도 전자현미경 사진도 찍고 네. 그걸 깨서 그 안에 있는 이중 나선 DNA가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암 환자에서 저희가 엑소좀을 분리하고 엑소좀 안에 DNA가 있다는 걸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진단 방법에 적용을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키트를 개발하셨다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점인데요. 사실 그걸 벌써 발표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걸렸냐 하면은 그럼 엑소좀에 이렇게 좋은 장점인데도 왜 이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아? 그렇죠. 네. 이유는 뭐냐면 엑소좀을 분리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초고속 원심 분리라는 게 있어요. 네네. 초고속 원심 분리기. 한 중력의 10만 배에서 20만 배의 엄청난 속도로 돌리는 원심 분리. 아마 이 기계값만 해도 억대의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다가 네네네. 이런 초고속 원심 분리 방법을 이용해서 엑소좀을 분리를 해서 진단한다는 그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어요. 현재까지도. 네, 식약처가. 그래서 이게 엑소좀을 가지고 아직 환자한테 적용하는 것도 연구 단계에 있지 실제로 환자한테 전하면 적어도 식약처에서 엑소좀은 분리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러면은 제가 엑소좀 안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엑소좀 안에는 돌연변이 DNA니까 네네네. 어떻게 하면은 폐세척에서 그 DNA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자. 그래서 그거를 했던 거죠, 여태까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엑소좀을 원심 분리기로 초고속 원심 분리하지 않고도 그 폐세척액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엑소좀 안에 있는 DNA를 분리하는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트를 가지고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하는 방법을 이제 완성해서 중간 단위를 생략을 하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제 아마 엑소좀 연구에 지금 아마 장기적으로 지금 아마 큰 허들 중에 장벽 중에 하나가 엑소점을 추출하는 방법의 표준화라 그럴까? 네. 그 방법이 이제 선행이 돼야지 많이 활용이 될 텐데 그런 면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그 DNA를 추출하기 때문에 그 초고속 원심 분리기로 엑소점을 분리 안 하고도 바로 그 안에 걸 잘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DNA를 추출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한 거죠. 네. 오늘 굉장히 의학적인 학술지를 보는 듯한 리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또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제약회사랑 같이 또 네. 임상 연구를 또 진행하고 계신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 방법을 통해서 네네. 국내에 나와 있는 그 표적 항암제들을 네네. 이제 조직 검사 없이 진단해서 치료하는 임상 연구를 여러 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시장에서 이제 그 퇴출됐지만은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올리타라는 표적 항암제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연구를 제가 이제 했는데 연구 성과도 괜찮은데 부작용 때문에 한무약품에서 그 약 개발을 드랍을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게 성공이 됐으면 저는 훨씬 더 빨리 이 기술이 소개가 됐을 텐데 그게 이제 그 올리타라는 약물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길을 놓쳤고 두 번째는
종군당에서 개발한 그 일회사의 그 제네릭이 있습니다. 이레티닙이라고. 네네네. 그 연구를 이제 종군당에서 후원해서 연구를 했는데 조직 검사 없이 EGFR 그 표적 항암제의 임상적 성능을 설명하는 똑같은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오. 그래서 그게 일자고 그 다음에는 지금 렉나자를 가지고 렉나자가 네.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세계적인 그 표적 항암제인 타그리소에 준하는 약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효과도 좋고 좋은 약이 이제 국내에서 개발됐는데 제 이 성능 이 진단 방법의 환자들의 편의성 그거를 이제 인정해 주셔가지고 유한양에서 이제 임상 연구를 여러 건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폐암이 의심되지만 조직 검사가 어려운 그런 환자에서 조직 검사 안 하고 제가 확인한 이 폐세척 액상 성검을 통해서 EGFR 유전자 변이 DNA를 찾아가지고 렉나자를 선행 치료합니다. 먼저 네네네. 선행 치료하고 병기를 축소시켜 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 수술 결과에 따라서 또 재발. 수술이 아주 일기암으로 밝혀지면은 재발 확률이 낮으니까 경과만 관찰하고 만약에 2기 이상으로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병기로 나오면 3년간 이 렉나자를 수술 후에 네. 투여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해서 거의 연구가 인룰은 끝났습니다. 40명을 다 인룰을 끝냈고 지금 수술도 32명인가 수술을 지금 해서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 없이도 폐암을 EGFR 돌연변이 폐암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식약처에서도 이 연구를 이제 허가해줄 때 이거 암세포를 확인 안 하고 어떻게 항암제를 투여하느냐. 그렇죠. 만약 암이 아니면 어떡할래? 그렇죠. 근데 다행히 한 명도 폐암이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이 폐선암이었고 네네네. 지금 단 한 명이 유전자양이 좀 틀렸습니다. 한 명이 40명 중에 한 명이 네네네. 유전자양이 아예 틀린 한 케이스 외에는 전원 다 조직 검사 없이 폐암 걸 확인을 했고 유의미한 예, 성과가 있었다. 지금 우선 진단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신을 하고 그 중에는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이 네. 수술이 처음에는 불가능했던 환자들이 수술이 가능한 환자로 병기가 축소된 환자들이 거의 한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를 이 폐암은 수술을 해야지 완치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혜택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현재 통상적인 진료 방법으로 이제 재발률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보다 제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이 재발률이 이제 현저히 낮다는 것만 입증되면은 저는 적어도 EGFR 그 변이 폐암 환자의 치료에 네. 저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랜드마크 임상 연구가 될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런 이 프로세스, 이 치료 진단의 프로세스가 상용화가 되기까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전망을? 저는 이 진단 키트는 아마 식약처 저 임상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식약처 허가 절차만 받으면 허가 날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제 문제는 이런 표적 항암제라든가 이 면역 항암제라든가는 동반 진단에 묶여 있습니다. 네네네. 동반 진단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 약을 처방하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확인돼야만 그 약을 처방하는. 이러려면 또 그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연구로 확장되려면 임상 연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아주 수백억 이상의 연구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 하나 만드는 것도 네. 뭐 엄청.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입증을 하면 네. 이제 그런 큰 우리나라 국내 유한양이라든가 또는 이 렉나자도 유한양이 국내 판권만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글로벌 그 판권은 얀센이 가지고 있습니다. 얀센. 존슨앤존슨이. 존슨.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 제가 개발한 거하고 만약에 이제 같이 병용 치료로 한다면은 그런 글로벌 다국적 회사들하고 임상 연구를 해야 됩니다. 타그리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지금 제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혜택을 본 환자들 숫자가 자꾸 늘어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실제로 국내는 물론이고 지금 글로벌에도 새로운 진단 방법
또 트리트먼트 패러다임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성과가 있고 또 좋은 유의미한 성과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한번 나와서 또 리뷰도 해주시고 한번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 이제 폐암 환우들이 좀 이 영상을 좀 볼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조언을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폐암이 이 사망률이 좀 높은 암이라서. 네, 맞습니다. 폐암의 지금 연구는 어떤 질환보다도 네. 활발할 정도로 아마 전 세계 지금 탑 사이언티스트들 네. 또 가장 큰 제약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폐암이기 때문에 폐암의 치료 성적은 이제 갈수록 좋아질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4기의 폐암이 진단이 되면은 확실히 생존 기간이 상상되는 건 틀림없지만 네. 여전히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되고 그때 드는 환자 보호자들의 고통 또 삶의 질이 훅 떨어져. 삶의 질, 또 치료 비용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이 됩니다. 즉 완치가 아니고 항암제와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 특히 1기 폐암 환자 진단율을 높여야 되고 네. 이 그나마 1기 지금 폐암 환자를 진단이 되더라도 현재 치료 방법으로는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수술 후에 재발 환자를 늦춰야지. 재발하면은 4기암하고 똑같이 되게 한 4, 5년 사시다가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이미 폐암에 걸린 분들은 지금 현재 치료에 해야 되지만 폐암의 위험이 높은 분들 또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도 폐암 검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CT만 찍고 이상성이 병원에 가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조기 진단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저희 같은 이제 학자들, 연구자들도 어떻게 하면은 폐암 환자들의 그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폐암의 치료 성적들은 아마 서서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이번 콘텐츠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폐암은 굉장히 단순하게 봤는데 단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끝인사 알고 계시죠? 네. 자, 하나 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